자, 나머지 학생들은 수업 끝나고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기간 동안 이런 시뮬레이션 하는 숙제를 대부분 잘 수행을 했습니다. 몇 가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까지 다음과 같은 이계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법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매개 변수를 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파라메타 변화법, 그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응용 예제를 가지고 매스 스프링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부분부터 한번 볼까요? 예, 다음과 같이 질량 m과 스프링 상수 k가 있는 물체의 이계 선형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풀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코사인과 사인의 성분을 가지는 식으로 나타나고 초기 조건에 따라서 C1과 C2가 이제 결정된다 했습니다. 자, 이때 오메가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가 주파수 성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구하려면 오메가를 2파이 나누기 t 하면은 우리가 이제 주기를 구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 역수를 취하면 이게 주파수가 되고, 그래서 이제 오메가는 2파이 t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주기를 구하려면 2파이를 이 오메가로 나누면 우리가 주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m과 k에 따라서 이 주파수가 결정되는 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값이 이제 64다 이렇게 되면 이제 주파수가 8이라는 게 되고, 이 주기를 구해라 그러면 이제 8분의 2파이 해서 4분의 파이가 주기가 됐습니다. 요 역수를 취하면 우리가 주파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초기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주파수와 각각 앞에 이제 선형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개수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삼각함수 합의 원리를 이용해서 크기와 위상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자, 그래서 이제 아무런 스프링과 매스만 있는 이러한 물리계에 대해서는 초기 조건을 주었을 때 사인 성분 형태로 크기가 주어지고 주기가 주어지는 이러한 형태로 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스프링 상수 개수가 이렇게 바뀌는 이런 형태를 찾아볼 수 있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봤죠. 자, 그 다음에 댐핑이 있는 그러한 모션입니다. 그래서 속도 성분에 저항이 들어가는 그런 운동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스프링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기름이나 물 속에 이제 운동이 방해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속도로 방해하는 성분입니다. 자, 그 값을 우리는 람다라 두고 그러면 이게 2차 방정식 형태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각각 근을 살펴볼 수 있고, 이 근이 세 가지 경우 두 개의 실수근을 가질 때를 우리는 이제 오버댐프라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감쇄하는 효과가 이제 굉장히 큰 경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이 될 때를 크리티컬 댐프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근을 가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t가 여기에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언더 댐프는 여기에 이제 복소수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람다가 2에 마이너스 람다 t 형태로 감소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 해당되는 부분이 이게 코사인과 사인 성분으로 나타나는.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언더댐프가 되면 댐핑이 있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줄어드는 성분과 사인 성분이 곱해져서 이와 같이 파란색의 운동을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제를 몇 가지 살펴보고 시뮬레이션을 그래서 이그젬플 3부터 이제 해보라고 했죠. 그래서 초기 조건을 주어지면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을 여러분들 그 OD23 이거를 쓰면 훨씬 이제 다양하게 우리가 쓸 수 있고 여러분들 Dsolve 써서 이제 푼 학생들도 더러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풀기 편하긴 한데 좀 복잡한 그런 수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쓸 때는 오히려 OD23을 쓰는 게 더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solve는 간단한 거 풀 때는 요걸 쓰면 좋겠지만 조금 복잡한 거 쓸 때는 이제 여러분들 펑션을 이용해서 OD23을 좀 쓰기를 추천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그젬플 4번 같은 경우는 초기 조건이 어디 있죠? 초기치 여기 있죠? 0하고 마이너스 3 주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기 조건을 잘 못 주고 이거를 그래프가 안 나온다 이제 그런 학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OD23을 쓰는 경우를 살펴보면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요 식을 그대로 한번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형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제 x1을 우리는 이제 x를 x1이라 두고 이제 x의 미분을 x2라고 이렇게 디파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x1의 미분은 x2가 되고 x2의 미분은 마이너스 8 x2 마이너스 16 x1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을 여러분들 쓰는 게 이제 이해가 안 돼서 OD를 안 쓰는데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 앞으로 벡터나 매트릭스를 이용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런 방식을 사용하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분 학생들 있나요? 자, 그래서 없으면 자, 요 식을 시뮬레이션 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 방정식을 자, 지금 x1, y1이라 했습니다. y1의 미분은 x2. 자, 두 번째 dy 두 번째는 x1부터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16 곱하기 y의 첫 번째.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곱하기 y의 두 번째. 자, 이렇게 하면 미분 방정식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두 개 벡터를 이렇게 칼럼 형태로 만든 다음에 미분 방정식을 by DIFF에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하고 초기 값을 지금 0과 마이너스 3을 주라고 했죠. 그래서 x1은 x니까 x의 제로, 처음엔 0일 때, 시간이 0일 때 제로, 그 다음에 미분의 x2의 초기 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0과 마이너스 3을 이렇게 주면 두 개 초기 값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0초에서 5초까지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제 x 미분이 아니라 x죠. 그래서 y의 첫 번째를 우리가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형태의 그래프를 우리가 쉽게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그젬플 4번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모두 이제 OD23을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질문한 학생이 이제 이해가 됐나요? 질문한 학생이 없는 모양이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분 방정식의 숫자를 좀 바꿔서 이그젬플 5번도 마찬가지 숫자만 바꾸면 이제 우리가 충분히 해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외부의 힘을 가했을 경우입니다. 자, 외부의 힘을 F를 가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기본적인 호모지니스 이퀘이션에서 해를 가진 것과 외부 입력 non homogeneous equation에 대한 해를 함께 이제 우리가 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우리가 해법을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매그예 변수 변화법, 그 다음에 미정계수법이죠. 미정계수법을 이용해서 푸는 게 이제 아래 이제 있는 게 미정계수법을 해서 이제 풀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파티큘러 솔루션은 다음과 같이 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요 이제 호모지니스 이퀘이션에 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조건을 따라서 이와 같은 해를 구할 수 있고 여기에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여기는 지금 주파수가 입력이 4t가 되겠죠. 4t고 그 다음에 호모지니스 이퀘이션 해는 이제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지만 우리 일반적인 미정계수법의 식을 일반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번도 이제 쉽게 시뮬레이션 하는 거는 입력 부분만 기입해주면 충분히 해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만약에 숫자가 지금 여기 뭐 숫자가 좀 바뀌겠죠. y의 두 번 미분은 플러스 5 곱하기 코사인 4 곱하기 x. 자, x가 아니고 y 시간이죠. 시간 입력이 x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식을 쓰면 6번도 시뮬레이션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부에 이와 같은 이제 사인이나 코사인 입력이 들어갔을 때 초기 조건에 따라서 사라지는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파티큘러 솔루션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가 합해지면 이와 같은 형태의 그림이 그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응답은 트랜전트 리스판스와 파티큘러 솔루션의 스테디 스테이트 정상 상태와 일시적인 응답 이제 두 가지의 합으로 구해진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인이나 코사인이 들어오면 이런 트랜전트 리스판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사라지는 그런 특징이 있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 이제 코사인과 사인 요것도 시뮬레이션 해보라 했었죠.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이 섞여 있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 x1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제 있는데 x1은 여기 숫자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숫자대로 대신 0을 넣어보고 3을 넣어보고 7을 넣어보고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면 다음과 같은 응답을 그림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앰플 7.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잘 못한 학생들이 들어 있는데 이그젬플 8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감마와 오메가가 지금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못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감마를 우리가 대략 어떤 값을 두고 오메가를 뭐 1로 두고 감마를 뭐 2로 둔다든지 임의의 숫자를 두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보면 이게 이제 같을 때 값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봅니다. 자, 이것도 이제 OD23을 이용해서 어떻게 푸느냐. 자, x1은 x고 x2는 x1의 미분, 그 다음에 x2의 미분은 여기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곱하기 x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f0의 사인 감마 t 이렇게. 그래서 두 개, 1개 미분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식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매트랩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y 미분은 y2,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y1 더하기 f0. 자, f0를 우리가 1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마 값을 우리가 자, 둘 다 이제 같이 두면은 우리가 발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감마를 2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메가의 제곱 해당되는 부분 오메가를 우리는 10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주어진 식의 미분 방정식을 쓸 수 있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초기 조건 0일 때 0이고, 그 다음에 미분도 0입니다. 자, 그래서 외부 입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은 보다 초기 조건은 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해보면,
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양한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메가가 1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오메가 1이고 감마가 2가 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형태로 주파수가 굉장히 이제 느린 형태가 나오죠. 더 길게 보고 싶으면 이 10초까지 시간을 늘려보면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늘린 상태에서 주파수를 지금 늘려보면 앞에 이제 우리가 10배 정도 늘리면 자, 1에서 10배를 늘리게 되면 이제 이와 같은 형태의 주파수가 나오겠습니다. 자, 감마를 우리가 키우게 되면 자, 감마를 점점 키워 보겠습니다. 5로 해서 키워 보면 자, 이제 감마 영향을 받아서 이제 요 주파수가 좀 더 빠른 형태가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점점 키워 보겠습니다. 8 정도로 자, 8로 키우면 자, 뭔가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10이 되는 순간 두 개의 주파수가 같아지는 거죠. 자, 10이 되는 순간 5초만 하겠습니다. 10이 되는 순간 이렇게 이제 시간 t에 비례해서 곱하기 형태로 발산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앞에 있는 식의 형태를 다양하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계 선형 미분 방정식에서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에서 자, 언더댐프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크리티컬 댐프, 그 다음에 오버댐프 댐핑. 자, 세 가지에 대해서 이계 선형 미분 방정식의 보조 방정식을 우리 풀어서 구할 수가 있고, 자, 외부 입력이 주파수 원래 가진 시스템의 주파수와 똑같아질 때 발산하는 이제 그런 형태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미정계수법이란 걸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 같은 경우는 XP를 이와 같이 이제 사인이 들어갔지만 A, B, 코사인과 사인의 일반화된 식을 넣고 우리가 A, B 값을 찾았죠. 찾고 나면 이제 초기 값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XT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메가와 감마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제 문제를 풀지만 이게 같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이 분모가 이제 0이 됩니다. 0이 돼서 이제 무한대로 이렇게 가버리죠. 자, 그래서 로피탈의 정리를 이용해서 이 식을 감마가 오메가로 갈 때, 즉 감마에 대해서 로피탈의 정리 각각 미분한 값을 취하면 우리가 x가 감마가 오메가가 됐을 때의 해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식이 만약에 오메가가 이제 감마가 오메가로 이렇게 주어진 문제가 주어졌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요게 호모지니스 이퀘이션이 이제 A의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B의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XP를 어떻게 둬야 되냐면 A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B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t가 이제 추가가 됩니다. C의 t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D의 t 사인 오메가 t. 자, 이렇게 XP를 놓고 XP를 한 번 미분, 그 다음에 XP를 두 번 미분. 식이 이제 굉장히 길어지게 되겠습니다. 요것만 하더라도 4개 항이 2개 항으로 되고, 그 다음 한 번 더 미분하면 4개 항으로 이제 각각 생기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입해서 A, B, C, D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찾게 되면 XP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게 되고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해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 t 곱하기 코사인에 대한 앞에 개수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인에 대한 앞에 개수, 나머지 항은 이제 개수가 0이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주파수가 같을 때 해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면은 이제 미분을 우리가 두 번 이렇게 하다 보면 항이 굉장히 많고 실수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마를
이제 서로 다르다 두고 로피탈의 정리를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 게 훨씬 쉽게 우리가 주파수가 같을 때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고, 이제 오늘은 요 뒷부분에 있는 내용은 조금 복잡한 부분은 대부분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미정계수법과 그 다음에 파라메타 변화법 두 개가 있었죠. 그래서 non-homogeneous equation의 방법이 두 가지, 미정계수법과 파라메타 변화법. 자,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요게 어디에 어떻게 응용되는가를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했는 게 이제 매스 스프링 댐퍼 역학 시스템이었다면, 이제 뒤에 나오는 부분은 전자공학에서 많이 나오는 전자 회로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여러분들 2학년 되면 다시 배웁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놓으면 2학년 때 훨씬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 두 개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여기에서 L 같은 경우는 이제 전압이 코일이 연결되어 있지만 일정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여기 전압이 안 걸립니다. 언제 전압이 걸리느냐? L di dt 해서 전류가 시간에 대해서 변할 때만 거기에 비례상수 인덕턴스를 곱해서 전압 VL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캐패시터는 물리적으로 여기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가 않습니다. 언제 전류가 흐르느냐? 여기에 전압이 변할 때에 비례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겠습니다. 자, 두 개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는 옴의 법칙을 적용하면 되겠죠. 저항은 V는 IR 그런 전류의 저항에 비례해서 이제 전압이 상승한다. 그래서 이제 흐르는 전류 이제 전하가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걸 우리는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하 알갱이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전류라고 정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전압의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식은 이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류를 미분한 걸 이제 Q 전하로 표현하면 Q에 대한 이게 선형 미분 방정식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전압이 가해지면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이 전류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E가 전압이 사인 형태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DC 전압이 스위치 형태로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면 10V에 전압이 가해졌을 때 전류의 흐름 변화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계 선형 미분 방정식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세 가지 오버댐프, 크리티컬 댐프, 그 다음에 언더댐프 각각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 방정식의 근의 종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근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인덕턴스 값, 저항 값, 그다음 캐패시터 값을 주고 E는 이제 0을 줬습니다. 그래서 호모지니스 이퀘이션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주어진 이제 파라메타 값에 따라서 이계 선형 미분 방정식을 구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2차 방정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요것의 근을 구하는 거죠. 자, 근을 구하면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왜냐하면 요게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언더댐프 특성을 가진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의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1600 마이너스 16,000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루트 취하면 식이 좀 복잡하겠지만 어쨌든 12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누기 2로 나누면 60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실수값은 마이너스 b니까 이제 나누기 2 하면 20, 그 다음에 60 이렇게
이렇게 허수의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 성분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0과 그다음 코사인의 60, 물론 사인하고 결합되어 있죠. 자, 이런 형태의 특성을 나타내는 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전하의 양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전하의 양이고, 그래서 초기 값이 Q0가 뒀을 때 이제 Q0에 그다음에 코사인과 사인이 합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합하느냐? 지금은 사인으로 합했죠. 그래서 사인의 크기가 3분의 1, 코사인의 성분의 크기가 1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두 개 합하면 이제 세타가 나오죠. 이 세타는 아크탄젠트 x분의 y 해서 아크탄젠트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트레볼 아크탄젠트 3을 여러분 계산을 해보면 아크탄젠트 3 계산하면 1.249 나오죠. 1.249. 그래서 세타는 1.249가 되겠습니다. 주파수는 60이고 사인으로, 물론 이제 코사인으로 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두 개 이제 크기는 이제 루트 3분의 1과 1의 이제 피타고라스에서 이 크기를 구한 거죠. 그래서 9분의 루트 10 이제 루트 하니까 3분의 루트 10으로 해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렴하는 우리가 시뮬레이션 똑같이 이제 할 수 있겠죠. OD23을 이용하면 이 회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RLC 회로에서 사인 감마 t를 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감마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때, 자, 오른쪽에 이제 사인 non homogeneous equation, 그게 이제 해법이 두 가지라 있습니다. 매개변수 변화법, 미정계수법, 그다음 매개변수 변화법 두 개가 있습니다. 미정계수법을 취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A와 B 이 개수를 이제 이렇게 일반해를 주고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미분, 그다음에 두 번 미분을 해서 이 식을 대입을 하면 A, B 값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들어가면.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걸 다 정리를 하고 나면 A가 어떻게 되냐면 사인에 곱해지는 크기를 보면 L과 그다음에 감마, 그다음에 뭐 파라메타의 이 복잡한 식으로 나타나죠. 자, 그다음 B도 마찬가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복잡한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요거를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물론 여기까지 해서 이제 끝마치면 해는 구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겠죠. 자, 지금은 직렬 회로의 전하량을 우리가 찾는 그런 해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를 두 개로 나눕니다. 자, 뭐 하냐면 저항 성분과 나머지 항. 자, 여기도 저항 성분과 나머지 항이 있죠. 그래서 이 나머지 항에 해당되는 복잡하게 보이는 이 식을 다시 한번 보면, 자, x라는 거를 L 감마 마이너스 C 감마 분의 1, 자, 이렇게 줬습니다. 왜 이래 두는지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 나면 이제 x를 이 제곱을 하면 요게 이제 나머지 항, 여기 항하고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표현하면 x 제곱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x 제곱입니다. 그러면 아주 심플해졌죠. 자, 분자도 가만히 보면 여기 x죠. 자, 그래서 다시 쓰면, 자, x 제곱 분모에 있는 항은 보면 x 제곱 더하기 r 제곱의 루트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g의 제곱 분의 2제곱 곱하기 x, 여기 보면 마이너스 감마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 b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감마 g 제곱 분의 2제곱 곱하기 r, x 대신에 여기는 r이 이제 곱해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x라고 정의를 하고 g를 이제 r 제곱 더하기 x 제곱의 루트를 우리는 g라고 정의를 하고 나니까 ab가 이제 조금 심플해졌습니다. 자, 이 식을 보고 다시 정리를 하면 qt는 어떻게 되냐면, 자, 마이너스 감마 g 제곱 분의 2제로 x 사인, 그 다음에 코사인 텀,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항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제 전류죠. 전류를 하려면 여기 이제 전류는 Q의 dt, 전하의 시간에 대한 변화를 우리 전류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미분하면 됩니다. 이거를. 자, 이거를 한번 미분하니까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이제 여기 항은 그대로고 감마가 이제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G분의 E0 항이 나오고 나머지 이제 갈로항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전류, 우리가 구하는 게 전류였죠. 자, 이걸 앞에 회로를 다시 한번 보면, 자, 요겁니다. 자, RLC가 있습니다. RLC가 뭔지 모르겠는데, 자, RLC가 있고, 그 다음 전압이 있습니다. 전압. 자, 전압이 있고, 자, E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RLC 회로가 있습니다. RLC 회로. 자,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의 어떤 저항 덩어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G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E0가 있고 E0에 사인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교류 회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직류도 우리가 보면 V는 IR 해서 옴의 법칙을 하듯이 어떤 저항 성분에다가 전압을 이제 전압에다 저항 성분을 나누면 전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는 뭐라 하냐면 임피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임피던스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저항이 90도 이제 위상이 없습니다. 저항 성분과. 자, 그다음에 오메가 L입니다. 오메가 L 주파수 곱하기 L. 그다음에 오메가 C분의 1. 자, 리액턴스와 캐패시터가 합쳐진 요 벡터가 서로 위상이 이제 90도 앞서고 뒤지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L, 이제 감마가 주파수죠. 감마 L 빼기 방향이 요건 반대죠. 오메가 C 분의 1. 요게 우리는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허수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합쳐지면 어떤 크기가 나오게 될 거고, 자, 이 크기를 우리 벡터로 정의를 하면 이제 R 제곱 더하기 자 x죠. 이게 x 제곱에 루트 하면 이제 요 크기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우리는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제로를 임피던스로 나누면 이제 전류를 구할 수 있고, 자, 이거를 합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사인과 코사인 합하는 거죠. 그래서 r 제곱 더하기 x 제곱 루트 이렇게 되죠. 그럼 g가 됩니다. 그래서 크기는 gg 해서 이제 1이 됩니다. 1이 되고, 자, 1이 되고 위상은 어떻게 되냐면 사인의 크기가 r이고, 자, 코사인의 크기가 마이너스 x입니다. 자,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더하면 여기가 파이 각도가 되겠죠. 그래서 아크 탄젠트 r분의 x가 바로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합하면 사인 감마 t 마이너스 파이 각도가 이제 위상에서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파이는 아크탄젠트 r분의 x.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도 간단하게 이 회로에서 합친 전류를 쉽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개념은 나중에 2학년 때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임피던스가 뭐다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생긴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사인 감마 t가 했을 때 우리가 미정 계수법을 이용해서 AB를 찾을 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바운더리 컨디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앞에서 이제 매스 스프링 댐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RLC 전기 회로에 대해서 두 개 살펴봤습니다. 이제 역학식에 대해서 또 미분 방정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철강이라든지 이런 빔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빔이 있으면 어떤 무게가 이제 눌려지면 아니면 어떤 줄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게가 눌려지면 어떤 힘에 의해서 이렇게 쭉 쳐지게 되겠죠. 이렇게 휘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우리가 좀 뭐 표현을 해보면
안에 물리적인 탄성이나 힘, 곡선 뭐 이런 거에 이제 표현을 해서 이 파라미터, 요건 파라미터입니다. 자, 물질이 가지는 특성에 따라서 나타나는 탄성 개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중간 과정은 여러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식이 나타난다라고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x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y축입니다. 그래서 y축에 대해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값이 변화가 있겠죠. x가 변하는 것에 따라서 자, 그 변화를 나타내는 식이 이제 미분 방식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해지는 힘이 이제 무게가 눌려지게 되면 그 무게에 따라서 x가 변함에 따라서 이 y가 y 4차 미분 방정식 형태로 나타나고 요거는 이제 물질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 i가. 자, 그래서 이제 4차 미분 방정식을 풀면은 요 휘는 정도를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풀면 될까요? 4차 미분 방정식. 자, x에 대해서 여기 있으면 non-homogeneous equatio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태가 몇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양쪽이 이렇게 고정된 형태를 보면 x가 이제 0일 때 초기값이 0이 되겠죠. y 위치가 이제 y가 0이고 y 미분도 또한 0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x가 l 길이만큼 있을 때 또 두 벽 사이에 이제 있으면 여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이게 쭉 해서 쳐지게 되겠죠. 자, 이 쳐지는 정도를 여기는 이제 wx 위치에 대해서 가해지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 이제 초기 조건이 다음과 같이 주어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는 y가 0이고 y 미분이 0이 되겠고 오른쪽에도 마찬가지 L이 됐을 때 0이고 미분도 0이 되는 이런 형태를 가집니다. 만약 여기 이제 벽을 떼내면 이제 철근이 이렇게 휘겠죠. 자, 그러면 좌측은 똑같이 초기 조건은 같은데 자, 오른쪽은 보면 첫 번째 미분과 세 번째 미분만이 0이 됩니다. 자, 두 번 미분에 해당되는 것은 0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철근은 그냥 위에 이렇게 이제 뾰족한 데 올려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좌측에 해당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마찬가지 0이지만 우측에 해당되는 부분에 거는 이제 두 번 미분한 것이 0이 되는 어쨌든 초기 조건 형태가 조금 달리 표현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첫 번째 양단 간에 0일 때 0입니다. 각각 두 개 조건이. 그리고 L 길이가 됐을 때 또 0입니다. 양쪽이 이제 고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묶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어떤 힘을 지속적으로 가해줍니다. 자, 그렇게 가해줬을 때 이거는 이제 동일하게 X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이제 모든 같은 힘을 가해주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정하게. 자, 이렇게 이제 가해줬을 때 얘가 얼만큼 휘게 되는가를 풀어보는 거죠. 자, 상수가 되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되냐면 적분을 4번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 적분을 하면 이제 y는 이제 다음과 같이 개수가 C1부터 C4까지 있고 x 4승으로 이렇게 이제 식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 조건 y가 0일 때 0이고 미분해서 0이니까 이제 C1과 C2는 이제 0이 되겠습니다. 요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x제곱과 3승 4승의 어떤 항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이게 C3와 C4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L 값을 넣습니다. 자, L 값을 넣고 0이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한번 미분해서 또 L을 넣고 0이 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은 두 개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C3와 C4를 두 개 연립해서 이제 풀면은 C3, C4를 이와 같이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3를 x 제곱항과 그 다음에 C4 x 3승 그 다음에 x 4승 항으로 묶어내고 자, 요거를 이제 x 제곱이 공통이니까 제곱으로 묶어내죠. 이렇게. 자, 나머지는 x 마이너스 l의 제곱으로 우리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식을 다시 검토해 보면 자, y가 0일 때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l이 됐을 때도 0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식을 만족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는데 앞에서 OD23을 쓰면
초기 조건 x는 0일 때만 우리가 조건을 줄 수 있지 l일 때 어떤 조건을 못 줍니다. 그러니까 바운더리 컨디션은 OD23에서는 사용을 못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조건을 어떻게 하느냐? 자, 매트랩에서 요거를 바운더리 컨디션을 해결할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yx를 구한 다음에 조건을 주고 여기 있는 개수들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이제 형태의 연립 방정식을 푸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이거를 해결을 할 수가 있고, 자, 그걸 푸는 게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입니다. 그래서 샘플 코드는 잠깐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만 하고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걸 이제 다시 영상을 보면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이제 마이너스 9.8 만약에 이제 중력만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4차 미분 방정식이니까 이제 다음과 같이 4개의 1차 미분 방정식 형태를 쓸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을 푸는 게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 BVP입니다. 매트랩에서 BVP 포시 해서 여기는 미분 방정식을 씁니다. 첫 번째는. 그 다음 두 번째는 바운더리 컨디션입니다. 뭐냐면 4개의 조건이 있었죠. y가 0, 미분이 0.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죠.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0입니다. 각각. 자, 그 다음 L일 때의 조건, 종단 조건입니다. 그래서 1초라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1초일 때 종단 조건이 YB라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조건의 두 개도 0입니다. 그래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고, 자, 그 다음에 초기 조건을 줍니다. 0에서 1초가 아니고 1, 거리 1까지죠. L이 1까지 해서 4개 각각 상태가 0인 조건을 주고 풀면은 해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보면 자, 이와 같이 이제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D는 여기만 초기 조건만 0이고 어떤 값을 주어지고 나머지 풀어지는 걸 해를 주지만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은 종단 조건입니다. 양쪽 끝의 어떤 조건을 주고 중간에 맞는 해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 다양한 이런 형태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쭉 이렇게 아래로 쳐지는 형태의 그림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종단 조건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으면 BVP를 이용해서 우리가 풀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개념이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2개 선형 미분 방정식, 앞에서 이제 매스 스프링 댐퍼에서도 살펴봤죠. 자, 여기에서 종단 조건이 이제 가해지게 된 겁니다. 앞에서는 매스 스프링 댐퍼에서는 여기서 이제 스프링이 있고 M이 있으면 여기가 이제 고정되지 않았죠. 그래서 X가 왔다 위아래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XT를 찾은 경우가 되겠고, 자, 요거는 이제 어느 한쪽이 고정된 형태입니다. 고정되어 있을 때 이 해를 어떻게 푸느냐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단 조건이 가해진 이런 문제의 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래서 람다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각각 나눠지죠. 그래서 람다가 0이 되면 이제 이게 미분은 0이 됩니다. 그래서 y는 다음과 같이 되고, 초기 조건에서 취하면 y는 항상 0입니다. 람다가 0일 때는 트리비얼 솔루션 y는 0의 해가 나오겠습니다. 자, 람다가 0보다 작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ma 제곱 마이너스 람다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yt의 해가 어떻게 되냐면 c1의 2의 루트 람다 t 플러스 c2의 2의 마이너스 루트 람다 t 해서 이건 실수값입니다. 자, 이러한 해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대신에 이제 코사인 하이퍼블릭 형태로 나타낸 겁니다. 자, 0보다 작으니까 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형태로 나타나죠. 그래서 초기 조건 값을 주면 C는 1은 0, 그래서 이 항은 없습니다. 여기 항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L일 때 0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X 대신에 L을 넣죠. 자, L을 넣고 0이 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0이 아니기 때문에 C2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0이 안 되죠. 어떤 조건에서.
그래서 C2가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y는 0이라는 해를 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 람다가 0보다 클 경우에 대해서 풀어보면 이제 복소근을 가집니다. m제곱 플러스 람다는 0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람다 j의 근을 가지죠. 그래서 코사인 람다 x와 사인 람다 x가 됩니다. 자, 초기 조건을 대입을 해보면 0이 되고 C1은 0입니다. 없고, 자, 여기 항을 보면 L일 때 0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조건의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람다와 L에 따라서 이게 이제 0이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트리비얼 솔루션을 가지면 C2가 0이면 이제 트리비얼 솔루션을 가지죠. 그래서 이제 트리비얼 솔루션이 아니라 여기에 사인에 있는 항이 0이 되는 경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언제 이게 0이 되느냐? 자, 요 안에 있는 게 n파이가 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루트 람다 L에 n파이. 그래서 람다를 구해보면 L 제곱분의 n 제곱 파이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에 따라서 n이 1, 2, 3, 4 이렇게 증가하는 거에 모든 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때는 람다는 L 제곱분의 파이 제곱, 이 람다 1이 되겠습니다. 자, 람다 2는 n이 2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4파이 제곱, 9파이 제곱 해서 각각 요 람다를 가지는 것을 우리는 아이젠밸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물질이 시스템이 가지는 고유 값입니다. 이제 non-trivial 해를 가지는 값. 자, 그래서 이제 y1 해를 구하면 이 람다가 이제 람다 x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람다 x, 그래서 사인 L분의 파이 x.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n이 1일 때는 이와 같은 이제 해를 가집니다. 2일 때 그래서 각각에서 다음과 같은 아이젠 밸류를 가지면서 요 함수를 우리는 아이젠 펑션이라고 합니다. 이 물체가 가지는 고유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계선형 미분 방정식이 non-trivial 해를 가지는 경우에 대해서 람다, 그때의 람다를 우리는 알 수 있고, 자, 이 L 길이에 따라서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계 미분 방정식에서 스타트점 x = 0과 그다음 x = L일 때 어떤 초기 조건, 바운더리 컨디션입니다. BVP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물체가 가지는 아이젠 밸류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 두 번 미분의 람다 x에서 지금은 이제 x는 0이고 l이 아니라 이제 파이가 되겠습니다. l이 파이가 됐을 때 아이젠 밸류 값은 어떻게 되냐면 l 제곱분의 n 제곱 파이 제곱. 자, 이게 람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n이 1일 때는 l 제곱분의 파이 제곱이죠. 그래서 l이 지금은 길이가 파입니다. 그러면 1이 되겠죠. 여기 어떻게 되냐면 n 제곱 형태로 쭉 나가게 되겠습니다. 1, 4, 9 람다가 이제 1, 4, 9 이렇게 형태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람다가 지금 얼마냐면 10이 됐습니다. 10이 되면 아이젠 밸류에 속하지 않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non trivial 해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리비얼 해만 가지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9가 되면 이제 트리비얼, non trivial 해를 우리가 가지는 걸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아이젠 밸류와 아이젠 펑션을 가지고 해를 찾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스템의 아이젠 밸류, 아이젠 펑션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똑같은 형태로 이런 쇠 기둥이 있을 때 양쪽 끝을 이제 어떤 힘을 가지고 누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단 조건 길이가 L이 되겠죠. L을 가지고 어떤 힘을 누를 때 이렇게 휘는 정도를 이제 X에 대해서 요거를 Y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미분 방정식은 레오나르드 오일러에서 이제 요거를 해석을 했습니다. 이계선형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자, 그래서 양쪽을 고정해서 이렇게 압축력을 받는 기둥을 해석한 겁니다. 오일러 로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물질계의 파라메타 E 값과 I 값이 정해져 있고 여기 이제 Y에 비례하는 상수 P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종단 조건에서 앞에서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람다가 어떻게 되냐면 EI 분의 P 또는 마이너스 P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해를 구할 수가 있겠죠. 플러스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람다는 EI 분의 P가 되고 자, 여기에 이제 아이젠 밸류 값이 되려면 L 제곱분의 N 제곱 파이 제곱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때의 함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게 되겠고 그래서 이제 하중이 요때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게 하중이 되겠죠. 그래서 P로 나타나면 자, 다음과 같이 됩니다. 만약 N이 1이라 그러면 L 길이 L 제곱분의 파이 제곱 EI 제곱만큼 하중을 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휘게 됩니다. 자, 그게 아니라 이제 두 배에 해당되는 만큼 하중을 주게 되면 이렇게 이제 휘게 되겠죠. 그다음 3배의 힘을 주면 이제 이와 같은 형태의 휘어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가 변함에 따라서 y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러한 사인 형태의 휘어짐의 함수를 찾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이제 요 뒤에 부분은 이제 물리적으로 해석하는 함수가 약간 복잡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어쨌든 이계선형 미분 방정식은 아이젠 밸류, 아이젠 펑션 이 람다 값에 의해서 우리가 종단 조건을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줄넘기를 돌리는 거는 이 부분에서 이제 고정되는 종단 조건을 가지는 문제가 되겠죠. 자, 어쨌든 요것도 이제 이계선형 미분 방정식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좀 복잡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뉴턴의 가속도 법칙을 그냥 적용시킨 겁니다. 회전 운동을 하기 때문에 반지름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 이제 가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질량 곱하기 MA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계선형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난다. 그 정도만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하게 배워야 될 요 개념만 하면 이제 3장은 이제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린 펑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린 펑션은 뭐냐? 이계선형 미분 방정식에서 우리가 파라메타 변화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파라메타 변화법은 뭐냐면 y의 해가 이제 C1의 y1 더하기 C2의 y2 해서 두 개의 독립 형태의 해의 선형 결합으로 우리가 표현된다고 했을 때, 자, 요거에 이제 y2 같은 경우는 y2가 이제 선형 독립이 되려면 ux의 y1, 자, 이와 같이 형태로 x의 상수가 아니라 ux 이와 같이 이제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은 형태가 새로운 형태의 파라메타, non homogeneous equation의 해를 구할 때 이제 이와 같은 파라메타 변화법을 이용해서 해를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yp를 구할 때 ux의 y1 더하기 ux1 2 y2 자, 이와 같이 이제 해를 두고 이때 u1과 u2를 구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u1은 브론스키안을 정의를 했죠. 브론스키안 분의 w1, u2는 브론스키안 w분의 w2. 자, 이 w는 디터미넌트를 했습니다. y1과 y2, 그 다음에 y1의 미분, y2의 미분의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w하고, w1은 여기에 입력에 해당되는 부분을 0과 f로 대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w2는 이제 이 자리에 대치시켜서 각각을 구해서 y1의 미분과 y2의 미분을 이와 같이 구했습니다. 그래서 적분을 하면 ux를 구하고 여기 이제 값을 대입을 해서 이제 우리가 해를 구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이계선형 미분 방정식을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제 그린 펑션이 되겠습니다. 자, 살펴보면 자, 앞에서 이계선형 미분 방정식에서 이제 초기 조건 문제가 이제 계속 일반적으로 어떤 게 이제 고정이 되면 풀기가 조금 까다로운 그런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초기 조건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했을 때 호모지니스 이퀘이션 먼저 해를 구하죠.
그 다음에 f가 있을 때 non homogeneous equation을 가지고 해를 구합니다. 이때 구할 때는 초기 조건은 0으로 두고 입력에 대해서 나타나는 해를 이제 구하죠. homogeneous equation은 이 초기 조건만 가지고 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각각을 이렇게 이제 구해서 합하면 우리가 y는 yc의 컴플리먼터리 해와 yp를 각각 해서 구할 수 있고, 이 yp를 구할 때 이제 우리는 그린 펑션을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린 펑션이라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 자, 다음과 같이 앞에서 파라메타 변화법, 자, y1에 u1, y2에 u2를 곱해진 형태로 맥에벤스 변화법이죠. 그래서 u1의 미분은 w분의 w1, 자, w1이라는 거는 자, y2 fx, u2의 미분은 y1 fx.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p를 구하면 u 대신에 이와 같은 걸 요 이제 적분하면 u1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적분할 때 x0에서부터 x까지. 자, 여기 있는 게 u1의 미분 적분을 합니다. 자, y2에 또 u2도 마찬가지 이와 같은 함수를 적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요 안에 밖에 있는 함수를 안으로 넣어봤습니다. 넣고, 자, 이것도 같이 넣게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w는 브론스키안입니다. y1, y2 미분한 값이고, 자,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이제 w분의 y1t, y2x 빼기 y1x, y2t. 자, 이렇게 되시죠. 자, 그래서 요 함수를 우리는 그린 펑션이라 합니다. 그러면 그린 펑션 g 곱하기 ft, 자, 0x0에서 x까지 하면 우리가 yp를 쉽게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린 펑션을 디파인하고 f와 외부에 가해지는 힘과 적분만 해주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파티큘러 솔루션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린 펑션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의를 해서 해를 구합니다. 이때 이제 그린 펑션은 y1이 t가 됐을 때 y2는 x가 되고, y2가 t가 됐을 때 y1이 x가 되는 형태의 꼴만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살펴보면 그린 펑션은 ft하고 상관없습니다. 자, y1과 y2에 대한 해만 가지고 해를 구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이계선형 미분 방정식에서 자, yp를 구하려면 이제 우리가 호모지니스 이퀘이션을 구하죠. 왜냐하면 그린 펑션은 요 호모지니스 이퀘이션을 가지고 브론스키안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구하면은 이제 y1은 2x, y2는 2의 마이너스 x가 되죠. 그래서 y1에 처음에 t 됩니다. 2의 t. 그 다음에 y2의 x 빼기 y2의 x, y1의 x, 그 다음 y2의 t. 자, 그래서 하면은 x 마이너스 t. 자, 여기 있죠. 마이너스니까 x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여기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 x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t 됩니다. 그래서 간략히 하면 이 함수는 sin 하이퍼블릭 x 마이너스 t가 됩니다. 그래서 yp를 구해라 그러면 ft의 그린 펑션 x 마이너스 t를 곱해서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자, 요 연산은 뭐냐면, 자, ft가 시스템에 가해지는 값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스템이죠. 자, 그럼 출력 yt를 우리가 찾는 걸 보면 ft와 여기 시스템이 원래 가지는, 자, 그린 펑션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이 시스템 원래 자체가 가지는 고유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원래 sin 하이퍼블릭 t가 되겠습니다. 그럼 두 개를 연산해서 yt를 구할 때는 컨볼루션 연산을 합니다. 나중에 컨볼루션 연산이란 거는 곱셈과 덧셈을 쭉 해서 이제 계산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곱하기가 아니라 컨볼루션 연산이 이어갔습니다. 요거를 시간에 대해서 뒤집어서 x까지 해서 두 개의 컨볼루션 연산을 이어같이 해주면 yp를 찾을 수 있는, 자, 그런 형태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린 펑션이 이제 그런 형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ft가 만약에 x다 그러면 이제 x를 곱하고 t가 되겠죠. 그러면 t가 되고 요거를 이제 적분하면 이제 yp를 찾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른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fx 대신 x분의 1이 있습니다. 요거는 2에 2x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린 펑션, 자, y의 두분 미분 마이너스 y는 사인 하이퍼블릭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ft가 t분의 1이 되었죠. 그래서 파티큘러 솔루션은 t분의 사인 하이퍼블릭. 자, 요거는 적분하기 어렵죠. 그래서 호모지니스 이퀘이션의 해와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형태의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t일 때 마찬가지 사인 하이퍼블릭과 2의 2t 해서 적분 형태로 이와 같이 표현하면 간단하게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걸 풀려면 2분의 x-t에서 t로 해서 이제 이걸 풀어야 됩니다. 2의 x-t 마이너스 2의 x-t 해서 곱하면 2t에서 t에 대한 식으로 적분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면은 앞에서 우리가 미정계수법으로 푼 거하고 이제 동일한 형태의 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요거는 이제 미정계수법으로 우리가 해를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린 펑션을 이용해서 쉽게 해를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린 펑션의 일반적인 솔루션 해 초기 조건을 지금 주어졌습니다. 자, y가 0이고 y 미분이 0인 경우입니다. 지금. 자, 이와 같이 어떤 x0의 상태에서 두 개가 각각 0이 되는 이런 초기 조건이 되면 이제 이때 호모지니스 이퀘이션은 이제 yc는 0이 되겠죠. yc는 0이고 파티큘러 솔루션의 해만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그 해는 x0에서부터 x까지의 그린 펑션을 이용한 것이 바로 yp의 해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초기 조건을 줬을 때 지금은 이제 초기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이제 해를 구한 겁니다. 지금. 자, 근데 0일 때 해를 가지고 초기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이제 그린 펑션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거는 여기 보면 라이프니츠 포뮬라라고 있습니다. 라이프니츠 포뮬라는 뭐냐면 적분하고 미분하면 중간에 어떤 항이 생기냐면 적분 구간에서 이게 x에 대한 함수가 되었을 때 자, 각각 하면은 원래 함수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각각 미분을 위에 있을 때는 곱하고 밑에 있을 때는 미분을 곱해서 이제 마이너스를 취해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미분 적분 그대로 이제 해주고 그래서 양 종단 간의 초기 조건 값이 이와 같이 들어간다. 자, 이게 이제 라이프니츠 포뮬라입니다. 자, 이 조건을 이용하면 이제 yp가 우리가 트리비얼 솔루션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y의 미분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제 라이프니츠 포뮬라에서 초기 조건 여기가 x가 되겠죠. 그래서 x 미분이 들어가고 그래서 fg 곱하기 fx가 되고 이제 x0는 이제 x0가 미분하면 초기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이 항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 그린 펑션과 이와 같은 해가 됐을 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있는 부분이 미분항이 0이 된다. 자, 그렇게 해서 yp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해가 됨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 조건이 이제 있는 상태입니다. 1일 때. 자, 1일 때 초기 조건이 있으면 yp는 이제 입력이 x분의 1이죠. 그래 t분의 사인 하이퍼블릭이 되고 자, 이때 x0는 1입니다. 초기 조건. 1에서부터 x까지 적분한 항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 초기 조건 0입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x까지 자, 적분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직접 풀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항을 t에 대해서 풀고 2x를 밖으로 뽑아내고 나면 자, 2의 t 그 다음에 뒤에 거는 2의 3t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린 펑션을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미정계수법을 이용해서 충분히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파라메타 표현 매개변수 변화법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초기 조건이 주어진 형태죠. 그래서 자,
그림 펑션을 이용하면 y1과 y2를 가지고 브론스키안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삼각함수의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x 대신 t가 되겠습니다. 초기 조건을 0에서부터 적분을 해주고, 자, 이와 같은 값을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부분 적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 결과를 이와 같이 이제 얻을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일반의 앞에서 이제 미정계수법을 이용해서 이제 구해도 똑같은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림 펑션으로 이와 같이, 요게 이제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한 단점은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되느냐? 이제 초기 조건이 x0일 때 y0, 그 다음에 x0일 때 y1을 어떤 초기 조건을 가질 때, 자, y의 해와 y의 미분의 해가 있습니다. 지금 각각. 자, 이렇게 있을 때 이 y의 해가 우리가 호모지너스 이퀘이션의 해와 파티큘러 솔루션의 해의 선형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가지면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y가 x0일 때는 y0, 파티큘러 솔루션의 해는 0이 되고, 자, 그 다음에 호모지너스 이퀘이션은 초기 조건의 해를 가진다라는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 펑션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뒷부분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잡한 삼각함수 주로 이제 합의 형식, 공식 형태가 나오고, 해는 이제 심플하게 이와 같이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초기 조건을 가지고 호모지너스 이퀘이션의 각각 초기 값을 이제 가지고 해를 구하고, 그림 펑션을 이용해서 적분 구간이 이제 결정이 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해를 구하면 파티큘러 솔루션을 가지고 가진 해와, 자, 여기 코사인과 사인이 있죠. 그래서 사인 EX 파티큘러 솔루션의 해, 자, 두 개가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코사인과 사인의 해의 결합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이제 x가 될 때는 그림 펑션이 쉽습니다. 자, 그래서 t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되고, 요거 이제 한 번만 적분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는 쉽게 우리가 이와 같이 해를 찾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뒷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그림 펑션을 이용해서 시간에 대해서 x가 0이고 사인이고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적분 구간을 각각 달리 해주면 쉽게 우리가 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t의 적분 구간에 대해서 이 값을 다르게 이제 각각 주면 쉽게 요 입력이 달리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서 해를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은 그림 펑션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라플라스 변환에서 요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는 풀지 않겠습니다. f가 이와 같이 지금 보면 0이 있다가 사인이 들어가다가 0 이렇게 됐을 때 이 y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문제를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함수는 이때까지 이제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파라메타 변화법이나 미정계수법 이런 걸 적용을 못하죠. 그러나 그림 펑션을 이용해서 적분으로 표현하면 이게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해결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나중에 요거는 라플라스 변환에서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계산을 하면 우리가 각각의 세 개의 해가 합쳐져서 전체 해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림 펑션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외부 입력 fx가 시간에 대해서 바뀌는 그런 거에 대해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부분은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요런 거는 이제 미분 방식 이와 같이 풀 수 있다 정도만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fx가 주어졌을 때 이와 같이 비선형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스프링이. 자, x의 3승 형태가 주어지기도 하고 뭐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최종 해가 어떻게 되냐면, 자, 요렇게 생긴 경우는 f가 kx가 되면 선형이죠, 스프링에. 그럼 요 선형보다 위쪽으로 가면 스프링이 더 단단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하드 스프링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요거보다 아래쪽으로 하면 소프트 스프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가는 경우가 이제 x-x3승이 되는 거. 그래서 하드 스프링은 더 이제 오실레이션 하는 이런 걸 강화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자, 소프트 스프링은 이게 말랑말랑하죠. 그래서 이제 위아래로 튕겨져 나갑니다. 자, 그래서 어떤 초기 조건을 줬을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펜들럼 같은 경우는 이제 역학식을 우리가 구해 보면 이제 힘의 회전 운동을 하죠. 여기에 가해지는 힘 mg 사인 세타입니다. 자, 이 힘에 의해서 토크가 가해집니다. 그 토크가 ml, 자, ml이 되겠죠. ml. 그 다음에 세타 2닷이 바로 여기에서 가해지는 힘이 되겠습니다. 중력에 의해서 가해지는 힘. 그래서 이제 원래는 여기 보면 세타에 대해서 사인 세타가 되기 때문에 비선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시뮬레이션 그대로 할 수 있지만 요거를 우리가 근사화해서 각도가 아주 작은 각도에 대해서는 세타로 어프락시메이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인이 이와 같은 형태로 가지고 0도가 가까울 때는 사인 세타가 세타와 이제 가까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1개 선형 미분방, 여기에 선형 미분 방정식 형태가 되죠. 그 주파수가 L분의 G가 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하는 것을 우리는 선형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기 조건에 따라서 이 행동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뭐냐면 초기 조건을 2분의 1로 두고 미분했을 때 2분의 1을 하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진자 운동이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자, 근데 초기 조건의 미분이 아주 큰 값을 주면 얘가 내려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러면 한 바퀴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뒷부분은 복잡한 부분은 너무 스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다양한 형태. 자, 요거는 한번 살펴보면 로켓을 쏘아 올리면 올라가는 시기 y의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자, y의 2개 미분 방정식인데, 자, 거리에 따라서 이제 반비례하는데 y 제곱이 분모에 있습니다. 전형적인 비선형 미분 방정식이죠. 자, 요거 해를 어떻게 구할까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힘을 주고 잡아당기면 줄의 무게가 점점 변합니다. 그래서 가해지는 힘이 이제 이와 같이 x에 따라서 x가 바뀜에 따라서 가해지는 힘이 점점 변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이제 실제 물리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요 해는 우리가 완전 미분 방정식이라는 방법을 이용하면 풀립니다. 요거는.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와 같이 x의 그 변화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타난다 정도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챕터 12에 있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간단히 살펴보고 우리가 3장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